대한민국을 바꾼 것은 성공이 아니었다. 실패였다. 대한민국 축구를 바꾼 것은 화려한 승리가 아니었다.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축구협회의 논란이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강하게 만든 것은 평온한 시대가 아니었다. 민주주의를 흔들려 했던 위기였다. 대한민국 부동산을 바꾸는 것도 안정이 아니다. 끝없이 치솟은 아파트 가격이다. 들으면 이상한 말이다. 말이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린다. 하지만 역사를 들여다보면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된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언제나 성공이 아니었다. 오히려 문제였다. 분노였다. 위기였다. 그리고 국민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외치는 순간이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역설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축구협회 카르텔이 축구를 살렸다. 계엄의 실패가 민주주의를 살렸다. 아파트 폭등이 부동산을 살렸다. 이 말은 사실일까? 아니면 완벽한 거짓말일까? 지금부터 대한민국이 변화하는 방식을 살펴보자. 첫 번째 이야기. 축구협회 카르텔이 축구를 살렸다. 한국 축구 팬들이 가장 분노하는 것은 패배가 아니다. 패배는 스포츠의 일부다. 문제는 불공정이다. 팬들이 가장 참지 못하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감독 선임이 과연 공정했는가? 최고의 후보가 선택된 것인가? 아니면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던 것인가? 왜 국민들은 반복해서 의심하는가? 왜 감독이 바뀔 때마다 같은 논란이 반복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축구는 국민의 것이다. 대표팀도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감독을 뽑는 과정은 국민들에게 보이지 않는다. 누가 추천했는지, 누가 반대했는지, 왜 그 사람이 선택됐는지 국민은 알 수 없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정되고 결정된 후에 통보된다. 그리고 팬들은 또다시 묻는다. 정말 최선이었는가?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더 깊은 곳에 구조의 문제가 존재한다. 권한이 집중되면 견제가 사라진다. 견제가 사라지면 폐쇄성이 생긴다. 폐쇄성이 생기면 인맥이 힘을 갖는다. 인맥이 힘을 가지면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시작된다. 바로 이것이 국민들이 말하는 카르텔의 본질이다. 실체가 무엇이든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이제 질문은 하나다. 축구협회는 누구의 것인가? 일부 관계자의 것인가? 아니면 수천만 축구팬의 것인가? 만약 대한민국 축구 전체의 것이라면 협회장 선출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직선제는 단순히 선거 방식의 변화가 아니다. 책임의 변화다. 후보는 국민 앞에 나와야 한다. 비전을 설명해야 한다. 정책을 검증받아야 한다. 토론해야 한다. 평가받아야 한다. 그리고 선택받아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그것이 책임 정치다. 그것이 국민 스포츠에 걸맞은 구조다. 아이러니하게도 축구협회의 수많은 논란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가르쳤다. 좋은 감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시스템이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풍자적으로 말한다. 축구협회 카르텔이 결국 축구를 살렸다고.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제는 결과보다 과정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개혁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야기. 계엄의 실패가 민주주의를 살렸다. 민주주의는 평온할 때는 보이지 않는다. 공기와 같다. 당연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공기가 사라질 위기에 놓이면 비로소 그 소중함을 알게 된다. 민주주의도 마찬가지다. 위기가 찾아올 때, 그때 비로소 국민들은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깨닫게 된다. 역사를 보면 모든 민주주의 국가는 시험을 받았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위기 자체가 아니었다. 그 위기에 어떻게 대응했느냐였다. 국민이 침묵했는가? 아니면 깨어 있었는가? 제도가 무너졌는가? 아니면 작동했는가? 헌법이 종이조각이 되었는가? 아니면 살아 움직였는가? 대한민국은 수많은 시험을 통과해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더욱 강해졌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시도는 역설적으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말한다. 민주주의를 흔들려 했던 시도가 오히려 민주주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세 번째 이야기.
아파트 폭등이 부동산을 살렸다. 한때 집은 사는 곳이었다. 지금은 어떤가? 많은 사람들에게 집은 투자 상품이 되었다. 가격이 오르면 환호하고, 가격이 떨어지면 공포에 떤다. 주거보다 수익이 먼저 거론된다. 그러나 가격이 끝없이 오르자 국민들은 질문하기 시작했다. 집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사는 사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소유한 사람만을 위한 것인가? 그 질문은 결국 제도 개혁 요구로 이어졌다. 다주택 문제, 투기 억제, 공평 과세, 실수요자 보호, 주거 안정. 과거에는 일부 전문가의 주장에 불과했던 이야기들이 이제는 국민적 의제가 되었다. 아파트 가격 폭등이 사회에 던진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바로 그 충격이 개혁 논의를 촉진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한다. 아파트 폭등이 부동산을 살렸다고. 물론 그것은 풍자다. 그러나 그 풍자 속에는 중요한 진실이 숨어 있다. 위기는 언제나 우리를 시험한다. 그러나 때로는 그 위기가 우리를 성장시킨다. 축구협회 논란은 투명성을 요구하게 만들었다. 민주주의의 위기는 헌법의 가치를 다시 일깨웠다. 부동산 폭등은 공정한 시장에 대한 갈망을 키웠다. 대한민국은 늘 그래왔다. 문제를 통해 발전했다. 위기를 통해 성장했다. 그리고 분노를 통해 변화했다. 어쩌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은 성공이 아니라 위기인지도 모른다. 바로 그 위기 속에서 국민은 깨어나고, 깨어난 국민은 결국 역사를 움직이기 때문이다.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